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백은 TV 라이브 6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이제니까 우리가 가을이죠. 아침 저녁 특히 밤에는 이제 반팔이나 반바지를 입으면 약간 썰렁할 정도로요.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참 산책하기는 참 좋은 날씨더라고요. 여러분들하고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좀 뵙고도 싶고 그러는데 가을이 되니까는 가을을 타는가 봅니다. 제가요. 오늘 드디어 민주당 우리 후보 이재명 후보가 완전 이제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되었죠.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모두가 힘을 모아서 정권 재창출, 즉 4기 민주정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촛불시민 모두의 책임입니다. 책임인데요. 제가 오늘 주제를 이재명 선출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제가 좀 해석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역사학도이자 문명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최백은 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지금 한 20년이 지났죠. 근데 지난 20년을 한번 되돌아봐 보세요.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 유로존 위기 같은 경우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 부터 지금까지 겪고 있는 소위 우리가 이런 그 코로나 팬데믹, 제가 이런 거를 새로운 처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갈 21세기는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21세기는 무주공산입니다. 무주공산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21세기는 누가 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냐에 따라서 선진국이 새로 규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20세기까지 선진국이 21세기에도 계속 선진국이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소위 산업 문명을 만든 서양의 주요 국가들이 얼마나 무력감을 드러냈는지,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나 군사력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요? 그렇죠? 즉 21세기는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열려있는 공간이에요. 이 열려있는 공간을 누가 그러니까 의미를 채우느냐에 따라서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문명을 그러니까 주도할 수밖에 없고요. 즉 21세기에는 20세기와는 다른 그러니까 문명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만들 새로운 선진국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세기와는 다른 새로운 문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문명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운이 굉장히 무르익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 시대의 변화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요. 정치입니다. 정치요. 경제학자가, 역사학도가 무슨 정치를 얘기하냐. 정치는 모든 사람이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치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러한 변화, 특히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문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정치입니다.
즉 사회 구성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어떤 갈등도 조절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정치의 실력을 그러니까 최고의 정치의 실력, 세계 제1의 정치 실력을 가진 나라가 21세기에 저는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정치를 세계 제1의 그러니까 정치 실력을 갖출 만한 우리의 능력이 있느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10년 동안에 민주주의를 아주 급격하게 상승시킨 대표적인 나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자, 먼저요. 이게 이제 프리덤 하우스라는 곳이 있죠. 프리덤 하우스라는 곳이 있는데 지난 우리가 한 15년 정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민주주의가 많이 쇠퇴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빨간색 선이 민주주의가 쇠퇴한 국가들의 숫자입니다. 파란색 선이 민주주의가 좀 개선된 국가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위기에 지금 그러니까 처해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요. 처해 있고요. 자, 미국을 한번 봐보세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점수가 그러니까요. 한 94점에서 쫙 내려와가지고 85점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미국 민주주의의 쇠퇴는 많은 곳에서 지적을 하는 곳입니다. 많은 곳에서 지적을 해요. 반면에 한국 민주주의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는데요. 스웨덴에 가장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곳이요. 민주주의의 다양성 연구소라고 스웨덴에 있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VDEM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 전 세계 179개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그 수준을 그러니까는 점수로 매기고 있습니다. 매기고 있는데 지금 이 밑에 보게 되면은 회색 동그라미가 2010년, 검정색 동그라미가 2020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난 10년 사이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전체 그러니까는 179개 국가를 열등분을 해가지고요. 상위 10%부터 하위 10%까지 열등분을 해가지고 쭉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상위 10%에 진입을 했어요. 상위 10% 내에 있는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수준에 있어서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거는 뭐냐면요. 2010년이면 언제죠? 이명박 정부 때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후퇴 2010년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한번 봐보세요. 그 회색 동그라미 선이 저기 그러니까 맨 밑에가 한국인데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영역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포지션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파란색 줄 쪽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상단으로 옮겨왔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많이 이동을 했죠. 근데 상위 10% 있는 국가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인구가 작으면서 북유럽 국가들, 그 다음에 이제 좀 인구가 우리나라처럼 큰 나라가 저머니, 독일이라든가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 프랑스 이 정도가 그러니까 상위 10%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들 나라들이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맨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보세요. 회색 동그라미가 대부분이 다 우측에 있잖아요. 검은색 동그라미보다도요. 이 상위 10% 국가들조차 민주주의 점수가 후퇴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그런데 한국만 보게 되면은 가장 괄목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하는 얘기가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현저하게 그리고 실질적인 민주화를 달성한 대표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하게 소위 서양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이 인정하는 그런 민주주의 강국입니다. 민주주의 강국이에요. 이 민주주의 강국을 만든 게 누구냐? 저는 촛불시민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희생, 세월호 이런 걸 겪으면서 우리는, 그리고 박근혜 탄핵을 가면서 세계에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촛불시민이라는, 제가 늘 얘기하듯이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파워입니다. 파워죠. 그렇죠?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민주주의하고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죠. 왜 그러냐면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게 뭡니까요? 저는 사람이 일반 동물하고 차이가요. 우리가 동물과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본능이 뭐냐면요. 생욕, 살아야겠다는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욕구지요. 그 다음에 성욕. 성욕은 뭐냐면은 우리가 종족을 번식하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욕구지요. 이런 것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본능이 뭐냐? 인간은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활동도 하고 일반 동물들은 우주신경을 가지고 자연 질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가지만은 인간은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 질서를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진화시켜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인간이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이라잖아요.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죠. 저는 깨어있는 시민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 갖고 있는, 즉 뭐냐면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정의감이라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인 겁니다. 책임의식인 거죠. 이것만큼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촛불 시민들, 깨어있는 시민들의 이 조직화된 힘, 이것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난 10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다른 나라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짧은 시간 내에 이 원동력이었다 이거죠. 원동력이요. 이거를 세계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상위 10에서 20%, 우리보다 그러니까는 낮은 나라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가 봐보세요. 아이슬란드도 우리가 인구는 작지만은 선진국가로 우리가 취급하는 나라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마찬가지죠.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저펜, 미국, 이런 나라들 다 선진국으로 얘기한 나라잖아요. 이들 나라들이 우리보다 낮습니다. 민주주의의 수준이 낮아요. 이게 그러니까 세계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에? 한국보다 민주주의에 뒤처진 2등급 국가라 이거예요. 전체 등급을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한다면은 대한민국은 1등급 국가, 1등급 민주주의 국가고 일본이나 미국은 2등급 국가, 캐나다, 오스트리아, 호주,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 다 2등급 국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민주주의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 우리가 일요일 날짜 영국의 우리가 유력 언론인 더 타임즈라고 있잖아요. 더 타임즈요. 더 타임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기사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류. How Korean Culture Conquered the World. conquered라는 정복했다는 단어가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한국의 문화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실린 거예요. 오징어 게임의 이 여성 주인공도 그러니까는 표면에 있고, 그 다음에 봉 감독도 있고, 방탄소년단도 있고,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첫 문장이 참 저는 아주 그냥, 찐하게 와닿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You are all K-fans now. 우리 모두는 이제 K, 코리아를 상징하는 거죠. 한국의 팬들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한국은 한국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K문화, K컬처가 된 거예요. 예? 세계인이 사랑하는 이런 우리가 문화를 가진 나라로.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에 이미 대한민국의 문화는 세계의 주류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확인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K문화가 나오게 된 게 어디냐? 문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의 산물이지만은 가장 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회의 다양성의 힘입니다. 다양성의 힘이죠. 다양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민주주의하고 떼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K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미국 민주주의, 독일 민주주의하고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달라요. 제 책 대한민국 대전환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업그레이드된 수치 문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 문화, 중국은 무치 문화 뭐 이렇게 갈 때 업그레이드가 된 수치 문화다. 그러니까 배려가 있고 남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서 자기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스스로 그러니까 자율적인 어쨌든 간에 자율성을 장착한 그런 민주주의라 했잖아요. 그 민주주의가 21세기가 요구하는 문화, 이 문화라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런 문화가 영화라든가 그다음에 K-팝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이렇게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뭐겠어요?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예? 그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공감을 얻어내는 능력이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차이입니다. 예?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업그레이드가 된, 일종의 말하면 자율성으로 장착이 된, 소위 말해서 눈치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다 이거예요. K민주주의가 K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지난해 K방역을 만들어낸 거고요. K방역을 만들어낸 거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일요일 날 당선됐을 때요. 그때 제가 이런 글을 제가 이제 제 SNS에다가 올렸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는 10월 10일 일요일자판에서 한국의 문화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 우리 모두는 이제 K팬이다 라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우리는 세계 문화의 주류가 된 것이죠. 그리고 같은 날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민주진영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어요.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직 그리고 여전히 희망의 꿈을 가질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저는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세계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어떤 겁니까요? 서양에서 민주주의 이전의 사회가 어떤 사회였었습니까요? 봉건제 사회였었잖아요. 전 근대 사회가 봉건제 사회잖아요. 그렇죠? 봉건제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요? 정치력이나 물리력, 군사력이 경제력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제력을 축적한 걸 가지고, 부를 축적한 걸 가지고 군사력을 더 키우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또 상대를 제압해가지고 정복을 해가지고 자신의 경제력을 또 확장을 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신분이 대물림되는 사회죠. 봉건제 사회는 전근대 사회는 우리가 신분제 사회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요? 전통적인 선진국들, 미국과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 부유층들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 실종돼 가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이
2000년대 이후에 일으킨 전쟁들, 예를 들면 뭡니까요?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과거에 20세기 때는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은 국가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부유층들이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그 국가의 재정, 국가의 빚을 해결을 했어요. 지금 뭐냐면 엘리트와 지배층들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여줬던 거죠.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 2000년대 들어와서는요. 미국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의 그러니까 이 국가 채무가 크게 증가를 하지요. 사실 그거는 1980년대부터 그랬죠. 레이건 때부터 소련하고 군사력 경쟁을 하면서 군비에 대한 많은 지출을 하다 보니까는 레이건 때부터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를 합니다. 국가 채무가요. 그런데 레이건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금은 더 내렸죠. 크게 내렸죠. 부자들한테 세금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줄여준 거예요. 부자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다 보니까는요. 예? 그러니까 부유층들이, 엘리트층들이, 지배층들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 1980년대부터 사실 실종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그 불평등 속에서 부가 대물림되고 사실상 신분이 대물림되고 있죠. 사실상 신봉건제 사회죠. 신봉건제 사회죠. 이게 민주주의 후퇴에서 비롯되어진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봉건제 사회에서 우리가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신분제 사회를 왜 타파를 했습니까요? 신분제 사회는 기본적으로 출발이 불평등한 거잖아요. 출발선이 불평등한 거잖아요. 그렇죠? 즉 기회가 불평등한 거잖아요. 출발선이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제대로 사회가 진보할 수 없다는 이러한 믿음을 공유를 하면서 근대 시민혁명이 열리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봉건제 사회가 타파되고 신분제 사회가 타파된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래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추구했던 게 아닙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조차도요. 그렇죠?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경쟁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그 경쟁도 공정경쟁입니다. 공정경쟁이에요. 공정을 빼놓고 부르는 거죠. 공정하지 않은 경쟁. 제가 많이 예를 들었는데 달리기 대회에서 9명은 출발선에서 뛰고 한 사람은 10m 앞에서 뛰어요. 근데 그 10m 앞에서 뛴 사람이 달리기 골을 했는데 나머지 9명보다 5m 먼저 도착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국가대표 한다. 누가 인정을 해요? 자기들은 10m 뒤에서 뛰어서 졌는데 이거는 경쟁이 아니죠. 공정한 경쟁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근대 자본주의 서양이 산업문명을 만든 근대 자본주의와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기회의 불평등이 사회 진보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게 바로 이제 그 출발인 거죠. 적어도요. 물론 경제적인 평등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평등은 유보를 했지만은 그렇죠? 어쨌든 간에 법 앞에 평등을 그러니까 우리가 표방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전통적인 신분제 사회는 사회 진보에 그러니까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근대사의 진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들이 지배층들, 엘리트층들, 지배층들의 욕망은 뭐냐면은 어떤 혁신, 자기가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것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을 그러니까는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자신이 물려받은 힘, 부모한테 이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을 다 독점하고 나면은 새로운 혁신보다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혁신보다는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독점적인 힘을 가지고 부를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경쟁 시장이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하는 논리와 비슷한 거죠. 근데 이러한 사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이 없고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그러니까는 이 경제력도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사회는 진보할 수 없죠. 이거는 전통적인 봉건제 사회로 돌아간 거잖아요. 전통적인 선진국 사회가 위기에 처한 배경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우리가 어떤 게 생겼습니까요?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으로 선출을 한 거예요. 유럽에서도 그러니까는 그러한 극우주의자들이 많이 그러니까 발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럽의 선진국에서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박근혜 탄핵을 하고 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몇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정권 교체가 여론이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정권 교체가 높은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다 보니까는 그나마 우리가 정권 교체보다도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면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의 흐름에 사실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정권을 뺏길 수밖에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는 사실 민주당의 구원투수인 겁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선출되게 된 배경은 뭐냐? 배경이 뭡니까요?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촛불 시민들이 우리나라가 신봉건제 사회로 후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깨시민들이요. 촛불 시민들이요. 그렇죠? 왜? 이재명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죠. 이재명은 뭡니까요? 잘 알다시피 생계 문제로 초등학교만 겨우 다니고 공장을 다녀야 했고 공장에서 장애까지 입었고 이러한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 승리잖아요. 그래서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서 행정적인 그러니까 역량을 보이고 그 결과 국민들한테 적어도 그러니까 민주 진영에서 대통령 후보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소년공 출신 요즘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겨우 다니는 이재명 지사가 저보다 연령이 조금 더 작거든요. 제 막내 동생보다도 저 사실은 나이가 좀 적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그러니까 한 나라에 그러니까 적어도 대외적으로 유엔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나라에서 대통령 후보, 그것도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는 것은 이건 세계의 자랑거리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아직 기회가 열려있는 나라를 의미하잖아요. 기회가 열려있는 나라. 주요 선진국가들 미국이나 일본 봐보세요. 일본은 어디 기회가 열려있습니까? 세습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세습 정치. 아베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하고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세습 정치가요. 그 일본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정치의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일본이 희망이 없는 이유가 저 바로 후진적인 정치 때문이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미국이나 서유럽의 선진국가들도 사실 어떻습니까요? 민주주의가 후퇴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트럼프 같은 사람도 나오고, 예? 트럼프도 굉장히 거부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지사하고 비교되지는 그런 정치인들이 성공을 못 하잖아요. 버니 샌더스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소년공 출신이 그랬잖아요. 기회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잖아요. 대한민국은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 등으로 동시대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어냈죠. 이게 K문화, 소위 K팬들, 세계가 한국을 사랑하게 만들어놨죠.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이재명이라는 소년공 출신을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함으로써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요? 소위 불공정, 반칙, 특권 이런 것들을 청산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를 그렇게 죽이려고 조선일보를 비롯해가지고 소위 특권층, 카르텔들이 부패 세력들이 왜 그렇습니까? 부패 세력은 반칙과 특권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그 축적한 부를 가지고 또 정치 권력을 잡고 정치 권력을 잡은다면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또 경제력을 사적인 부를 축제를 하고 근데 이재명 지사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반칙, 그러한 불공정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부패를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니 당연히 이재명 지사를 죽이려고 할 게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 말 맞다나 자기가 조금이라도 트집 잡힐지 돈을 한 푼이라도 먹었으면은 벌써 자기는 죽었다. 그렇게 긴장감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자기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지요. 그냥 변호사 자격증 땄으니까, 사법고시 붙었으니까, 그냥 개인의 안락만 추구한다면은, 그냥 보통 그러니까 변호사들처럼, 예? 보통 변호사처럼 돈을 많이 버는 이런 것을 추구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실상을 알고 나서 본인이 다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광주 5.18 운동을 자신의 사회적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다시 탄생을 한 거죠. 함으로써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한 거죠. 그게 바로 뭐라 그랬었어요? 제가요? 사람의 정의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겠어요? 기생충에서 보여준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사회 불평등이 그러니까 지배하는 이 사회 오징어 게임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벌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쟁의 이런 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세계를 우리가 대한민국이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게 보여집니까? 안 보여져요. 안 보여집니다. 예? 안 보여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정치인들 보게 되면 다 엘리트층들이 다 가고 있잖아요. 기존의 주류층들이요. 자, 이처럼 대한민국은 아직은 살만한 나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면 유럽에서 태어났다거나 하면 일본에서 태어났다면 질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희망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촛불 시민들이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그러니까는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의 하나의 도구로 써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는 나라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 촛불 시민이 답을 할 차례죠. 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저는 저력을 믿습니다. 세계가 자랑하는 문화를 만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치인 겁니다. 정치요. 우리가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 제1의 정치를 만들 수 있음도 우리가 보여주자고요. 21세기의 새로운 선진국이 되려면요. 어떤 게 필요한가를 생각해 봤어요. 지금 전 세계는 새로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로 퇴행을 하는 반동이 심화되고 확산되고 있죠. 21세기의 시대 과제는 이러한 출구를 찾는 겁니다. 출구를 찾는 거예요. 새로운 출구를, 없었던 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없었던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정치라는 얘기죠. 없었던 것을 과감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지혜, 그렇죠?
그런 정치 역량을 가진 게 세계 제1의 정치죠. 정치라는 건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 해결 능력 혹은 역량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1세기에 직면한 문제는 전혀 새로운 문제라 이거예요. 전혀 새로운 문제니까 없던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새로운 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0세기의 유산과 완전 단절은 아니죠. 또 연속이 돼야 되는 거니까 20세기의 유산 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21세기화 시켜야 되는 거죠. 시대 변화에 맞게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재구성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유산들을 21세기화 시켜야 되겠죠. 그러한 역량은 20세기에 우리가 국가 역량이라고 얘기하는 강제력, 그러니까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강제력,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명령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죠. 이러한 역량은 매력, 공감 역량, 그리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시키고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내게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 소위 말하는 소프트 파워죠. 소프트 파워의 최대 원천이 뭐예요? 문화지요. 문화. 대한민국의 K문화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건 바로 뭐예요? 공감을 얻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K문화의 원천은 뭐랬습니까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K민주주의라 그랬잖아요. K민주주의는 엘리트나 지배층이 책임감을 상실한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에 기초한 미국 민주주의보다도 월등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에 더 부합하죠. 중국은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중국은 어떻습니까? 시대착오적인 국가주의로 해결하고 있죠. 이들 간의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도 군사력이나 이런 게 아니죠. 미국과 중국을 우리가 군사력으로 그러니까는 니네 싸움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힘으로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 두 나라의 갈등과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요? 소프트 파워죠. 소프트 파워. 우리가 보다 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어른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른 노릇을. 예? 거칠게 지금 싸움질을 하려고 하는 이런 데서 그런 나라는 21세기형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21세기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나라 21세기가 요구하는 소프트 파워 보유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1세기형 민주주의라는 것은 20세기 민주주의와는 달라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사회를 지금 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 계약도 국가와 개인 간의 사회 계약도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농업사회하고 산업사회 때 사회 계약이 달랐듯이.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 구성원들의 권리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이고 우리가 경제 기본권을 비롯해가지고 새로운 기본권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것들이잖아요. 20세기의 유산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려면은 새로운 미래는 우리가 21세기라는 새로운 미래는 지금 뭘 했었어요? 소프트 파워를 요구하는 21세기형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문화잖아요. 문화요. 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의 이 당 선출은요. 대한민국이 21세기의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민주주의를 보다 완성시킬 수 있는 21세기형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기 민주정부는 반드시 출범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4기 민주정부는요. 왜? 대한민국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요. 대한민국도 만약에 정권을 뺏기게 되면요. 후퇴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야만의 사회로 회귀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